어젯밤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뉴욕 일대 항공편이 결항되고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도로가 마비됐을 뿐 아니라 일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출마로 인해 경선 없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뉴욕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첫 토론회를 열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기존 탑승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교통체증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 뉴욕주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구타해 사망케 한 사건은 살인이라고 판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과 준눈깨비로 인해 뉴욕 일대 항공편이 결항되고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도로가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과 진눈깨비로 인해 오늘 아침 출근길이 심각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학교들은 수업 연기 또는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학교들은 휴교하지 않았지만 웨스트체스터, 로그랜드 카운티, 롱아일랜드, 뉴저지 일부 학군들과 코네티컷 지역에서는 등교 시간을 연기하거나 휴교했습니다. 항공편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서는 46편의 출발 항공편이 결항되고 한 편이 지연됐으며 JFK 공항에서는 20편이 결항되고 13편이 지연됐습니다. 뉴요크 공항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12편의 출발 항공편이 결항되고 12편이 지연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저지 북동부, 로어 허드슨밸리, 코네티컷 남부에 겨울 날씨 주의보를 발령하며 북부 뉴욕의 최대 적설량을 4인치로 예상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불필요한 운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이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어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우려 등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권센터 뉴저지 오피스에 뉴저지 지역 한인 시민권 신청 대행 접수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뉴저지 민권센터를 통해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에 등록한 20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포기 의사를 알려왔다며 민권센터 뉴욕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 접수자까지 포함하면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불안으로 시민권 신청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시민권 신청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 신청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유학이나 취업, 가족 초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범죄 이력 등이 없이 영주권까지 취득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에 있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과거 영주권을 취득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는 시민권 취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이민 이력이 열람되고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한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 연방공무원 권고사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직원 감축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직원 수는 8만 명이 넘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가 서명할 행정명령으로 인해 식품의약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보건원 보건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 여파를 받고 있는 직원은 약 23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직원은 5일 기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자발 퇴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할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올해 9월 말까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자발적 퇴사를 추진하는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방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직원 권고사직 및 인력 감축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금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을 통해 약 200여만 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5에서 10%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000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 정부가 자의적이며 불법적으로 최후 통첩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권고사직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많은 연방 직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백악관이 제시한 관대한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제39대 뉴 한인 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출마로 인해 경선 없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주요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보자 등록 접수가 마감된 5일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만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출마가 유력했던 뉴욕 한인회 인권위원장이자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대표인 테렌스 박 대표도 불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거부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등록 서류를 수료한 이명석 후보는 23대 퀸즈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7대 뉴욕 한인회에서 기획실장과 홍보 담당 부회장을 맡아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39대 뉴욕 한인 회장 입 후보자 심사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입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내달 14일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뉴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고객의 부동산 거래 대금을 자신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 클로스에 거주하는 51세 마이클 이 씨에게 징역 54개월과 327만 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32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020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고 이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의뢰인들과 부동산 매매 상대방 등을 속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야 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카지노 도박과 개인 소유 식당 운영비 등으로 무단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고객의 의심을 피하고자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 잔액까지 속였습니다.
그는 고객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에스크로 계좌에 마치 300만 달러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 조치됐으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첫 토론회를 열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서로 맹공격을 가하면서도 필 머피 주지사의 뉴저지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제익 시아타델리 전 주 하원의원, 존 블렘닉 주 상원의원, 빌 스페디아 전 라디오 방송 진행자, 에드 뒤르 전 주 상원의원 등 4명의 후보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후보 중 지지율로 가장 앞서고 있는 시아타델리 전 주 하원의원은 주지사로 취임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보호도시 폐지가 1호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파 스페디아 후보는 머피 주지사의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주 검찰총장이 내린 주와 로컬 경찰의 이민자 단속 협조 금지 지침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건 보수로 분류되는 블렘닉 주 상원의원도 뉴저지가 법과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행정명령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했고, 보수인 뒤르 전 주 상원의원은 머피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내린 모든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이처럼 머피 현 주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치중하면서도 같은 당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에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뉴저지 주지사 후보에서 패했지만 인지도를 크게 높였던 시아타델리 후보와 강경 보수층으로부터 지지세가 강한 스페디아 후보는 누가 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뒤르 후보는 브렘닉 후보를 겨냥해 보수 색채가 약하다고 공격했고, 반면 브렘닉은 자신이 본선거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에 마리오 크렌잭 전 잉글루드 클립스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롭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크렌잭 전 시장은 2016년에서 2023년 동안 한인 인구가 적지 않은 잉글루드 클립스에서 시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예비선거는 오는 6월 10일 치러지고 승자가 11월 4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작년 12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기존 탑승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1 마일리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적정 비율을 고심 중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 및 통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2020년대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를 마지막으로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서 작년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산하의 브랜드로 운영을 이어가다가 2026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진에어로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통합 수순을 밟으면서 양사의 탑승 마일리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한 언론사는 어제 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기존 고객 마일리지를 향후 1:1로 전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고객 마일리지 전환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두 항공사 마일리지 가치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적정 비율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3.9%를 인수했으며 현재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양사의 통합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약 4개월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통합된 마일리지 적용은 2026년 양사가 완전히 통합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눈에 띄는 교통체증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시행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한 달이 지난 시점, 맨해튼 교통혼잡 정도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을 지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교통혼잡세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10에서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홀랜드 터널의 교통체증은 피크 시간대 48% 감소했고 윌리엄스버그 퀸즈보로 브릿지의 정체 시간도 3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및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평균 속도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버스 이용률이 주간 기준 6%, 주말 기준 21% 늘어나고 지하철 이용률 또한 각각 7.3%, 12% 증가했습니다. 한편 교통혼잡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등장했습니다. 교통혼잡세가 부과되는 주간 시간대를 피해 오후 9시 직전 교량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거나 60스트리트 북단에 주차를 한 후 걸어가는 등 전과 다른 새로운 풍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이 교통혼잡세 시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 컨설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9%의 유권자들은 교통혼잡세를 계속 걷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혼잡 완화 구역으로 출퇴근하는 유권자 4명 중 3명은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뉴욕시의 교통량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작년 12월 뉴욕주 교도소에서 수갑이 채워진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의학자는 이 사망을 산인으로 판정했으며 폭행을 가담한 이들은 조소와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9일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의 마시교정시설 검사실에서 43세의 로버트 브룩스가 3명의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끔찍한 폭행을 당한 것이 바디캠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자 제임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교도관들이 브룩스를 잔인하게 구타하는 장면과 브룩스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 다음날 브룩스는 목에 압박당하고 다수의 둔기 충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유티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법의학자는 지난주 이 사망을 살인으로 판정했습니다. 교정부는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13명의 교도관과 2명의 간호사를 무급 정직시켰으며 1명은 사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는 교도소의 임시 책임자였던 다니엘 매드버리를 해임하고 새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오논다가 카운티 지방검사 윌리엄 J. 피츠 패트릭이 지난달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이 잔인한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가족은 지난달 이 폭행에 연루된 사람들과 교정 및 지역 감독부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보행자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그랜드 애비뉴와 센트럴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한인 남성이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SUV 차량은 센트럴 블러바드에서 그랜드 애비뉴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한인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추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다행히 회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뺑소니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다며 주변 주요 도로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맨하탄에서 떨어진 이스트강에서 인간 유해가 담긴 가방이 인양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 이후 NYPD 하버 유닛이 거버너스 아일랜드 근처 강에서 가방을 건져냈고 그 가방 안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유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과 나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의 활주로에서 일본 항공과 델타 항공 여객기가 충돌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기체 끝부분이 맞닿으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하던 일본 항공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한쪽 날개가 이륙을 위해 대기 중이던 델타 항공 보잉 737기의 꼬리 날개를 쳤습니다. 델타 항공 여객기에는 14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일본 항공 여객기의 승객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RS에 따르면 최근 들어 IRS 명의로 $1,400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한다며 개인의 신용 정보 등을 요구하는 텍스트 메시지가 나돌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달 27일 시작돼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되는 세금 보고 시즌 동안 IRS를 사칭한 각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RS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연락 또는 결제 유도, 기프트카드와 선불 데비카드 결제 유도, 법 집행기관 또는 이민국을 통한 협박 시도, 사전 녹음된 음성 메시지 남기기 등의 수법으로 절대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오직 수신자가 IRS 온라인 계정에 등록한 우편 주소를 통해서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